안녕하십니까.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김현식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창작 활동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금년도 창작 지원 사업 선정 결과 여러분들이 선정이 되신 것을 우선 축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온라인을 통해서 금년도 선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아주 훌륭한 성과 있게 사업이 완결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계속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충남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 설명회에 함께해 주신 예술인 여러분 그리고 예술단체 여러분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문화예술이 저희 삶을 어떻게 살찌우는지 열심히 힘쓰시고 계시는 많은 예술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3년째 계속되고 있어서 직접 대면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점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꼭 찾아뵙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충남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 설명회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사업 일정, 그리고 사업 수행 준수사항, 그리고 지원금 운용 지침, 지원금 교부 정산 집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평가 모니터링 환류 계획, 또 후원 명칭과 충남문화 포털 저작권 상담 안내에 관한 사항까지 쭉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충남문화예술 지원사업 2022년 중점 목표는 예술 지원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 지원체계 시스템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를 두고 있고요. 또 지역 예술 기반 강화, 선순환 생태계 구조 개선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와 전환의 시기, 예술 협업 융합을 통한 예술 활동 역량 고도화를 저희 예술인님들과 함께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조 2022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2021년까지는 생애주기와 경력연수에 따른 지원 체계였다면 2022년에는 사업별 핵심 과제를 뽑고 그에 따른 단위사업 분류 그리고 차별화 전략으로 사업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지원은 저희 기초순수예술 고도화 그리고 특화지원은 문화분권과 전환의 시기 대응 지원이고요. 또 거점 지원은 문화예술로 지속과 확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이렇게 세 가지 사업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 공모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예술인님들께서는 생애 최초 창작 지원, 신진예술 창작 지원, 그리고 충남 문학예술 지원, 충남 시각예술 지원, 충남 음악예술 지원, 충남 연극예술 지원, 그리고 충남 무용예술 지원, 충남 전통예술 지원, 충남 보전예술 지원을 함께 해주신 거고요. 또 저희 특화 지원 중에서 예술연구 및 학술교류 지원이 있고 또 지역 특화 문화 브랜드 기획 지원이 이번 정기 공모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설명회에 함께 하시게 되었고요. 또 거점 지원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이제 별도 지원으로 해서 예술 다원 지원 그리고 예술 교류 지원 그리고 사회적 가치 확산 주제 특화 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사업 일정은 그 공모 및 심사가 1월부터 3월까지 쭉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술인 대상, 그리고 참여단체 대상 사업 설명회를 오늘 4월 15일 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고요. 바로 이후부터 지원금 교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지원금 교부를 받으신 이후에 사업 실행을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현장 평가 모니터링과 또 특히 2022년에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역점 사항 중에 하나인 것이 역량 강화, 워크숍 등 여러 저희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예술인 의견 청취회도 6월에서 12월 중에 계속 온오프라인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정산, 그 전체 사업 정산에 대한 그리고 결과 보고에 대한 부분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사업 수행 준수사항은 사업 전에 숙지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연락처 변경 시 주요 안내를 전달받지 못하실 수가 있어요. 재단 홈페이지나 이메일 또는 문자 발송을 통해서 저희가 쭉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연락처가 변경되시면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 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단체 대표자 또는 선정예술인 본인은 그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내 정보방에서 변경이 가능하시고
선정단체 담당자께서는 교부 변경 신청을 통해서 사업 담당자를 변경을 하셔서 또 가능하시면 재단 담당자한테 유선으로 연락을 좀 주시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공지나 또 함께 하실 부분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전 숙지사항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3월 25일에 사업 선정 결과 이후에 한 달에 걸쳐서 포기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고 시 이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지원은 가능하시고요. 또 중복 선정이 되더라도 충남예술지원과 지역 특화 문화 브랜드 기획 지원과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4월 25일 월요일까지 1단체 1사업 선정 의무를 이행을 해주실 수 있도록 반드시 그 지원 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하셔서 딱 한 가지 사업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남문화예술지원이 되셨는데 지역특화 문화브랜드 기획 지원이나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에도 되신 경우에 한해서 사업 포기를 반드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저희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교부 변경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사업 포기 관리를 선택하신 후에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사업 포기를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4월 30일이 아마 지원금 교부가 가능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최초 교부가. 근데 그 전에 사업이 부득이하게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사업 그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재단에 꼭 전화하셔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서 적정하게 적시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이제 실사업 기간은 실제 사업 실제 그 창작 활동의 발표일까지 시작부터 발표일까지고요. 총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2월 말까지 사업 준비 기간부터 정산 보고를 완료하는 12월 말까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부 신청은 실사업 시작일 기준 30일 이전까지 해주셔야 저희도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작일 기준 30일 전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산 기한은 실사업 종료 기간 이후 30일 이내에는 반드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혹시나 이제 진행되시는 경우는 정산 마감일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정산까지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뭐 정산기일이 혹시 준수되지 않을 경우는 평가 시에 혹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무사항은 인권경영 노력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공모 신청 시에 여러 가지 서약서를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권경영 준수 그리고 성폭력 피해 방지 노력을 또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 성폭력 관련 그 안내 자료 그리고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해서 예방 그 교육 통합관리라는 곳에 가시면 그 무료 국비 지원으로 교육이 진행되니까 반드시 성희롱 성폭력 피해 방지 노력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 가지 지원 기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의무사항 중에 코로나19 지침을 준수해 주셔야 되고 워낙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저희가 나눠드리는 자료집에서 충분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운용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원금 운용 지침은 충남문화재단 예술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의 그 수행과 관련된 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것이고요. 모든 사업자는 본 지원금 운용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 지원금에서 별도로 그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아래 관련 규정, 보조금법 등 그리고 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여러 가지 보조금법에 대해서 그리고 문체부의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그 지원금 운용 시 중요 사항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완료 기간은 11월 31일까지이고요. 단 사업 변경 등에 따라서 재단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조금 더 사업 기간을 이제 연장해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11월 30일까지 마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 보고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 및 실적 보고 제출 필수이고요. 그 정산 결과 최종 기한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집행 원칙 준수는 이후에 저희 이제 담당자께서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정확한 지원금 집행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사업을 만약에 변경하시게 되면
그 임의 변경이 불가능하세요. 반드시 사전에 저희 쪽으로 말씀을 주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변경을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을 해주셔야 적정하게 운영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현금 인출은 불가하고 집행금액은 그렇게 해서 이제 집행할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 그리고 통장은 영원 확인 필수는 워낙 잘 알고 계신 사항이시고요. 그리고 보조금 통장과 연동한 체크카드나 저희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셔야 되고, 혹시나 사례비 등 부득이한 경우는 계좌이체가 가능하고 또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뭐 발생이자 반납 의무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어서요. 이 부분 잘 챙겨주시고, 은행 수수료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지만 지원금으로는 사용이 불가하시고 자부담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혹시 지원금의 교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유념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표준계약 필수는 저희가 2020년 12월 10일부터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때문에 향후 지금 워낙 잘 알고 계십니다. 2022년에도 표준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셔서 사례비 지급 대상자와 적정하게 인건비나 그런 지급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원천징수 의무도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세법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 원천징수를 하셔야 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021년부터 저희가 선정예술단체 대표자 사례비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20% 이내로 해서 그 단체 대표자가 기획자이신 경우는 지원금의 5% 이내, 그리고 기획자 외에 출연료, 연출료, 안무료, 여러 가지 연구비, 원고, 집필료까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15%까지 인정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단 집중지원 사업 중에서 그 지역 특화 문화 브랜드 기획 지원은 총 지원금의 10% 이내까지만 가능하시고요.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은 총 지원금의 5% 이내로 대표자의 역할이 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만 사례비 책정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선정예술인 개인의 그 본인 창작활동비, 아티스트피도 2021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20% 이내에서 가능하시고요. 단 최대 1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선정예술단체 대표자와 선정예술인 본인은 이제 사업 주체가 그 대표자와 예술인 개인이시다 보니까 계약 체결이나 여러 가지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가 없으세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를 사업 참여 확인서와 그리고 종합소득세 납부 이행 확인서로 대체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도 이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원금 교부 이전 예산 집행 내역 불인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 집행 건이 있으면 미리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 쪽으로 꼭 말씀을 해주셔서 교부 이후에 지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꼭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위반 처리, 위반 행위 처리 기준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세사업자는 지원금으로 공급가액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 꼭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수칙 준수도 함께 가져가 주시고, 무관중 행사로 변경할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을 통한 사업 변경을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원금 교부 집행 정산에 대한 내용은 저희 담당자인 이나은 주임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원금 교부 집행 정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금 교부 집행 부분입니다. 먼저 지원 확정된 여러분께 감사 인사말 전달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전용 통장과 연계한 지원금 결제 전용 카드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해 주시면 됩니다. 카드는 3일부터 7일 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체 명의의 통장이 있다면 잔액을 영원으로 정리하여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단, 공익인증서 발급은 지원금에서 지급이 불가합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부 신청서와 함께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교부 신청서는 충남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교부 신청서는 사업 시작 1개월 전까지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교부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에 지원금이 교부됩니다. 지원금 집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카드 결제와 계좌 이체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집행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계좌 이체와 카드 결제. 계좌 이체는 ATM 인터넷 뱅킹을 통해, 카드 결제는 카드 단말기를 통해 집행해 주시면 됩니다. 인건비를 집행할 때 원청 징수액과 예술인 고용보험료, 개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좌 이체하고 원청 징수 신고 후에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표준 계약서 작성은 필수이십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 가입은 보험료율을 수시로 변경되니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천 징수 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천 징수 인건비 지급 후 다음 달 1일에서 10일 사이에 신고한 후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기간 이후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지원금에서 집행이 불가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은 3.3%, 기타 소득은 8.8%,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근하시는 직원, 상시 근로자의 급여성 인건비는 직원 지급이 불가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을 신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단 65세 이상은 제외 대상입니다. 월 보수 50만 원 미만도 적용 대상이지만 1개월 미만 단기 계약과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가입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문의는 아래 전화로 한번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단체 대표자 및 예술인 개인 사례비 집행인 경우에는 사업참여 확인서, 종합소득세 신고 이행서가 필요합니다. 부침 서식을 통해 다운로드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좌 이체와 카드 결제 집행할 때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좌 이체할 경우에는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그리고 증빙사진이 필요합니다. 카드 결제 경우에는 세부 내역이 포함된 카드 영수증과 증빙사진이 필요합니다. 이제 100만 원 이상 거래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비교 견적서도 함께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정상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산서 양식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정산 7번, 그러니까 서식 7번, 정산 및 실적 보고서 다운로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지출하신 지원금은 꼭 모든 증빙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영수증에 잉크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 사전에 스캔 또는 복사는 필수시합니다. 증빙 서류 정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좌 이체권 중 인건비에 대해서는 입금증, 원천징수 영수증, 예술인 고용보험 영수증, 인건비 지급 내역서, 인건비 영수증, 포준 계약서를 첨부해 주셔야 되고요. 카드 결제권은 세부 내역이 포함된 카드 영수증과 증빙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재료비 등에 관해서는 입금증, 견적서, 세금 계산서, 증빙 사진,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증빙해야 할 영수증과 입금증이 분실됐을 경우에는 카드 회사 또는 가까운 은행에 전화 또는 문의 방문하셔서 이제 발급을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정상서 작성에 대해서는 교부신청서 예산은 교부신청서에 작성한 세부 내역을 기입하시고 집행액은 실제로 사용한 예산 내역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정상서는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을 통해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잔액 및 이자 같은 경우에는 정상서 검토가 완료가 되면 담당자를 통해 잔액과 이자를 해당 계좌에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반납 후에 모든 정상 검토가 완료됐으므로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가까운 충남문화재단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지원팀에 문의 주시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원금 관리 흐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집행 흐름 및 추진 단계별 참여 예술인 단체와 재단의 역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조금 통장 신규 개설 또는 잔액 영원 통장을 이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충남문화재단 쪽에 엔카스를 통해 이제 제출해 주신다면은 담당자가 이제 교부 검토를 진행하고 이제 지원금이 집행이 됩니다. 이후 참여 예술인 단체는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을 진행해 주시고요. 사업이 완료되면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산 및 성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정상 확정 통지 후에는 잔액 및 이자 반납이 있겠습니다.
지원금 통장 개설 안내 설명드리겠습니다. 타 공공지원금 사업과 혼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2022년 충남 문화예술지원사업 전용 통장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개설은행으로는 제1금융권 다음과 같습니다.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통장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셨던 통장의 잔액이 영원이어야 되고요. 통장 연동 체크 카드를 꼭 발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OTP 발급은 상황에 따라 추진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금 전용 통장 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은 신청자 본인 성명으로 예금주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으로 설립하시고요. 대표자 성명 뒤에 반드시 단체명을 꼭 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개의 사업, 한 개 통장, 신규 개설을 원칙으로 갑니다. 지원금이 자보다 통장은 혼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에 가서 보조금 통장을 새로 발급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지원 신청 메뉴를 통해 발급합니다. 선정 확인서를 출력하시고 은행에 제출하시면 통장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운영 관련 서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금 교부 신청서, 서식 2번은 청렴이행 서약서, 그리고 서식 3번은 인건비 지급 내역서, 서식 4번은 인건비 영수증, 서식 5번은 표준계약서, 서식 6번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입니다. 서식 7번은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서식 8번은 단체 대표자 사례 및 증빙 자료, 서식 9번 무관중 온라인 행사 추진 계획서, 서식 10번은 사업 임의 포기 신청서, 서식 11번은 부가가치세 등 미완금 미공제 예정 확인서입니다. 다음으로는 서식 1번인 지원금 교부 신청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교부서입니다. 먼저 사업 유형으로는 선정 공모된 분야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학 분야의 선정 단체 또는 개인께서는 충남 문학예술지원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부 장르로는 시, 소설 등의 세부 장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 사업명을 다음과 같이 작성해 주시고요. 신청자는 개인일 경우에는 본인의 성함을, 그리고 단체의 대표자일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계획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명과 사업 예산일 경우에는 지원 결정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 장소를 작성 후에 사업 기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총 사업 기간으로는 사업 준비 기간과 정산 실적 보고서 기간이 포함된 것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총 사업 기간이 4월 12일이라고 했을 때는 4월 10일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2021년 마감 기간이 12월 20일까지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최초 지원 신청 시 변경 계획과 변동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원자 변경이 불가하고요. 담당자와 필히 상의가 필요합니다. 사업 내용을 요약해 주시면 되고요. 기대 효과도 요약본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 일정 및 프로그램 구성 등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연습 기간과 다음은 이제 공연을 언제 할 것이다, 실공연 기간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주요 참여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남 거주지역 80% 인력이 주요 참여자로 참여해야 될 것을 알립니다. 성명을 다음과 같이 적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술인 고용보험 관리도 가입 여부와 함께 참여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집행 예산 부분에는 지원 신청서에 근거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대 및 예상 목표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기여도 및 파급 효과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행사 규모 등 추재치 목표는 지원 신청서에 근거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등 사업 불가 시 향후 대비 계획은 필수 작성이 아닙니다. 향후 대비 계획이 있을 경우에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장 사본과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통장 잔액이 영원인 것을 필수로 증빙이 되어야 되고요. 단체일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듯 교부 신청서는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교부 신청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생애 최초 창작 지원 사업, 신진예술 창작 지원, 충남 예술 지원, 그리고 예술연구 서적 발간 및 학술 교류, 지원 특화 문화브랜드 기획 지원 사업,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은 국가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 교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부 신청 안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스템에 접속 후에 교부 변경 신청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신청 관리를 통해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단 담당자가 검토 후에 승인이 되면은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반려 처리가 될 시에는 다시 작성 후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후에 검토를 통해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집니다. 변경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 지원 시스템을 접속해 주시고요. 교부 변경 신청을 선택한 후에 신청서 변경 관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변경 신청서 작성 후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재단 담당자가 검토 완료 후에 신청서 변경이 완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금 집행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원칙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지원금 집행이 저희의 원칙입니다. 지원된 지원금은 본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세부 예산 지원 기준 및 집행 지침에 따라서 계획 및 집행하여야 됩니다. 지원금은 별도의 지원금 계좌 위에 관리해야 되고요. 복수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한 개의 사업에서 한 개의 계좌가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업 변경 시에는 보조사업 예산 변경 절차를 걸쳐서 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승인 없는 임의의 집행의 경우에는 금액의 환수 조치 대응이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재단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 후에 승인 받은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사업 계획 변경 항목별 처리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메일 송부 후 자체 변경 가능한 항목입니다. 참여 인력 중 보조 인력, 프로그램 내용 일부 변경, 일정의 변경 시 가능하고요. 단 프로그램 내용 변경 시 그에 걸맞는 프로그램이 수정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시스템 변경을 통해 이제 승인 필요 항목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인력 중 주요 인력, 기획자, 사업 담당 등의 변경이 모두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현금 일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합니다. 지원금을 임의로 현금 일출했을 경우에는 집행 금액이 환수 조치 들어갑니다. 결제 이체 시에는 모든 지원금 집행은 카드 집행이 원칙이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결제, 보조금 통장이 연동됐을 경우에 활용 가능합니다. 단 개인 사례비 등의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에는 부득이하게 계좌 이체 방식을 사용하되 철저한 정상 방식에 의한 필수 증빙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용건별로 이체하셔야 가능합니다. 집행 제한 금지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금 교부 신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비소모품 구입은 불가합니다. 시일성 물품 구입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식비 및 다가비 역시 집행이 불가합니다. 자작지 등 경비, 사업 개시일 이전 집행금 사전 집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지원금 단체가 교부받은 이후로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대관료가 선불일 경우에는 예외 대상입니다. 그 이전 집행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단 재단에서 사전 승인을 하거나 사후 지원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집행 위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꼭 세부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회계 연도 준수 원칙에 따라 해당 연도 22년 12월 31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집행 잔액은 반납을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지원금으로 인해 집행 잔액 및 예금 결산 이자에 대해 발생한 것은 반납이 필수여야 됩니다. 집행 시 혹은 잔액 반납 등에 소요되는 모든 은행 수수료는 각 보조 사업자가 부담하셔야 됩니다. 지원금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원천세에 대해 해당 신고기간에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 발생한 가산세의 경우 보조사업자 전액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거 역시 지원금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사업 취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운영 단체가 교부 결정의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사업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교부한 경우 사업 포기 등으로 지원금이 해당 사업에 대해 사용되지 못할 경우 지원금 발생 이자와 함께 반납 처리 진행이 됩니다. 지원금 집행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드 사용 시에는 카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상세 내역이 표기해야 되고요. 만약에 상세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견적서 또는 거래 명세서 수령이 필수입니다. 계좌이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견적서 또는 거래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거래 상세 내역, 수량, 단가 등이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 영수증 역시 구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입금 확인증 그리고 개인과 거래 시에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서약서 역시 필요합니다. 필수로 제출하셔야 되는 부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집행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원천세 납부 영수증 역시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료 납부 영수증 역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원천세 납부는 자료집을 통해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 상세 내역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 증빙 자료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 첨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 기간은 사업 기간 내 집행 완료된 경우, 그리고 시스템 정상 자료 등록 시에는 집행 내용에 맞는 첨부 파일명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내용의 경우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통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기타 증빙으로는 인건비성 사례비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체 확인증 또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인건비 지급 내역서 한부, 인건비 영수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표준 계약서, 그리고 원천 징수 영수증,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원천세 공제금액 이하로 사례비 지급을 하더라도 인건비성 사례비 지급 시에는 신고는 의무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납부 고지서는 고지서 영수증, 대관료 납부 시에는 대관 확인증을 꼭 필수로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전용 카드로 결제하신 카드 결제건에 대해서는 카드 영수증, 매출 전표 붙여주시길 바라겠고요. 간이 영수증을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거래 내역서 또는 견적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비교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품 구매 혹은 홍보 물품 납입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홍보물일 경우에는 디자인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제 시 개인 포인트 적립이 불가합니다. 마일리지나 주유 할인비, 포인트 적립금은 반납 대상의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 지출 증빙자료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좌 이체 거래 시 내용입니다. 이체 영수증, 전자세금 확인서, 통장 사본, 그리고 견적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비교 견적서는 필수로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증빙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과 고유 번호증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사례비에는 이체 영수증과 인건비 지급 내역서가 필요하겠고요. 인건비 영수증과 포준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대관료 납부 등에 관한 계좌이체 시에는 이체 영수증, 고지서 영수증, 대관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카드 결제 시에는 카드 영수증, 증빙 사진, 견적서 또는 거래 명세표를 반드시 첨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산 실적 보고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여 예술인 단체의 경우에는 정산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기한은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꼭 저희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2년 12월 31일을 넘길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 집행 완료 후 반드시 정산 및 사업 실적 보고서를 생성 후에 작성해 주셔서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충남문화재단은 순차적으로 검토 후에 보완 서류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후 재단이 요청한 보완 서류를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보완 서류 안내 후 15일 이내에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검토 완료 처리가 되면은 이제 잔액 및 이자 반납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지원금 잔액 및 이자 반납이 완료된 후에는 재단에 필히 확인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산 실적 보고서 제출 자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정산 보고서는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생성 후에 엔카스를 통해 정산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자료는 성과 보고서, 통장 사본, 성과물 등이 되겠습니다. 정산 실적 보고 기한 미준수 관련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출할 경우는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까지 완료해야 최종 인정이 됩니다. 시일 사업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저희 쪽에 제출해 주셔야 불이익이 없겠습니다. 31일부터 90일 이내로는 행정평가 감점 대상이고요. 90일 이후로부터는 충남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 자격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으니 반드시 꼭 정산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제출한 경우에는 충남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 자격 제한과 기한에 따른 조치 내용은 위와 같이 동일합니다. 정상 확정 보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상 실적 보고서에 대한 재단 검토 승인 및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이 완료 경우에 정상 확정 통보가 완료됩니다.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 포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업기간 전까지 충남문화재단을 통해 포기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정산사업 미제출 또는 정산 내용이 부실한 단체에는 차기 연도 공모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산서류 일체는 사업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될 예정으로 공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학 분야의 경우 사업 성과 평가를 위해서 결과물은 충남문화재단 행정평가 모니터링 기관에 각 한 분씩 총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체 운영의 목적에 있는 자산 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등은 자본적 경비에 대해서 편성할 수 없습니다. 상근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편성할 수 없고요. 행사 답사비, 교통비, 숙박비, 유류비에 대해서는 준비 비용으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타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 경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정징후 모니터링 패턴 목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호사항이니 반드시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형명입니다. 가족 간 성전, 거래, 가족 등재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대표 가족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 안 되시고요. 보조사업자 대표자 또는 그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거래는 불가합니다. 보조사업자 종료 후 세금 계산서가 취소된 내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보조사업 종료 후 카드 거래에서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보조사업자 해당 내역, 편성, 편중 거래처와의 거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 초기 일정 수준 이상의 과다 집행은 안 되십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법인 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은 경우는 부정징후 모니터링 패턴으로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휴 폐업 상태에서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 안 되시고요. 동일 거래처, 일반 계약, 수의 계약 등으로 여러 건에 나누어 계약은 안 됩니다. 세부 내용, 자료지 책자 확인 꼭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안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및 신고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선정단체 대표자에게 사료비를 주는 경우, 선정자 개인 본인에게 창족비를 줄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 및 신고 절차를 꼭 이행하셔야 됩니다.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단체 대표자 및 본인에게 원천 징수를 할 수 없으므로 원천 징수 없이 사례비를 전액 집행을 하게 되고요.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이행은 의무 발생입니다.
종합소득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신고, 일반 신고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자료집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단체 대표자 및 참여예술인 제출 서류 정산보고 시때 다음과 같습니다. 충남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양식이 다운로드 가능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 참여 확인서와 종합소득세 신고 이행 서약서를 작성 후에 재단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청징수 납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는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미리 징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됩니다. 보조사업자는 출연료, 연출료, 강사료, 원고료, 인건비 등의 각종 수당 및 사례비에 관한 세법에 따라 원청 징수하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영수증은 반드시 정산 보고서 시 제출이 필수입니다.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 및 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산세는 지원금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국세, 지방세를 분리하여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신고 금액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납부 금액 오류로 인해 수정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꼭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청징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눠집니다. 원천 세율의 합계에 대해서는 3.4, 8.8%고요. 국세는 3%, 지방세는 0.3%인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국세 8%, 지방세 0.8%입니다. 원청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한은 사례비 등을 지급한 날에 속한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신고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총 2가지입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신고 납부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인터넷을 통해 신고 납부 처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청징수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무서 신고 납부를 진행해 주시면 되거나 인터넷을 통한 신고 납부가 있겠습니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 따로 신고하셔야 되고요.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처음 익숙해지기 어려우나 한번 해보시면은 그래도 비교적 쉽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자와 납부 계좌가 일치하여야 이제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고 납부 시 신고자 접수자와 결제 계좌 예금주가 같아야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계좌 이체 시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으니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염두하여 집행해 주셔야 됩니다. 기타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하실 경우에는 기타소득을 지급한 자,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1년간 지급한 기타소득을 집계한 기타소득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급세를 법에서 정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기타소득 지급 내역 사전 정리 필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꼭 자료집을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2020년 12월 10일부터 이제 저희 도입이 되어서 진행을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 한 해 2021년 함께 하신 그 예술인들 그리고 예술 단체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이 선순환 그 예술 생태계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니만큼 올 한 해도 우리 예술인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 잘 이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배포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기준 안내라는 책자를 기준으로 저희가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대상에는 예술인이셔야 되고요. 그 근로계약 체결자는 해당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용역 그 관련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신 분, 그래서 직접 수행하신 그리고 65세 미만 그리고 65세 이전 계속계약자이십니다. 그래서 25세 이후에 신규로
계약하신 분들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적용 대상으로서 1개월 이상 계약자, 이 부분은 일반 예술인이라고 하고요. 또 1개월 미만 계약자는 단기 예술인으로 저희가 적용을 합니다. 근데 저희 사업은 대부분 1개월 미만 계약자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창작 발표할 때 집중적으로 이렇게 출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기 예술인으로 이렇게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으로 분류를 좀 하고 있고요. 여러 사업 중에서 혹시 1개월 이상 계약자 중에 일반 예술인 중에서도 월 평균 소득 5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이시니까요. 잘 그 스스로 대상자이신지도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예술인들이 대상자인지 꼼꼼히 챙기셔서 예술인 고용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적용 방식과 보험 가입자를 조금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 신규 계약자는 임금 노동자와 동일하게 제외이십니다. 연령으로 분류를 하면 그렇고요. 또 소득은 월 평균 50만 원 미만의 경우는 또 제외입니다. 하지만 단기 예술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그래서 아마 저희 사업 대부분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다 이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보험을 가입하는 그 주체는 예술인들과 또 이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보조사업자이신 저희 선정단체와 선정예술인이 그 보험 가입을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 기간은 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렇게 신고를 또 해주셔야 되고요. 또 보험 관계가 소멸한 날 14일 이내에 소멸 그 신고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 다 근로복지공단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반드시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에 과태료가 추징이 되니까요.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성립신고 작성 방법은 저희가 별도 그 자료집에다가 자세하게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지정한 서식이고 또 사이트에 들어가면 요 고용보험 관계 성립신고서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잘 체크하셔서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면 계약을 저희가 그 표준계약서를 계속 안내를 드리는데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잘 꼼꼼히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으로는 고용보험이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고용보험은 그 정해진 날수를 명확하게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계약서를 조금 더 활용해서 추가 작성하시는 걸 저희가 권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그 간이 계약 양식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자료집에다 함께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뭐 건으로 해서 이전의 계약서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이 고용보험이 이제 시작된 이후로는 정확하게 며칠 이렇게 명시가 적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 예술인은 문화예술 교육 용역 관련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그리고 단기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인데 저희 대부분 단기 예술인이시고, 혹시 일반 예술인이시면 월 그 보수가 50만 원 이상인 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 공공기관이 저희 요 보조사업에 해당되는데,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이루어져서 하수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중간에 보시는 원수급이 이제 보조사업자, 사업 그 예술인과 단체십니다. 이쪽에 여기서 신고와 납부를 해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 자격도 저희가 함께 용역을 제공한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공단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런 후에 이제 고지서와 함께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걸 납부의 의무가 있는 거고요. 이것도 지금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라는 것도 그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고용보험 신고하실 때 이런 내용들 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체크하시고 예술인 체크하신 후에 고용보험 그 취득 신고를 하시면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나오는데 그것도 다 입력을 하셔서 기재를 하시면 되고, 처음에 하실 때만 좀 복잡하고 일단 한번 해놓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아마 처음에 하실 때는 진짜 어려움이 많으셔서요. 꼭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잘 문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보험 여러 가지
그 서식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단기 저희 계약하신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이 노무 제공 확인 신고도 그 일수를 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 제공 일자를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또 예술인 직종보험도 부호도 함께 잘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 근로자가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예술인 고용보험은 가입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지금은 이제 이중 취득이 근로자로서 이중 취득은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술인이 이제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한 경우는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십니다. 이게 좀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그 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하는 그 보험료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율이 1.4%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료율이 수시로 좀 바뀌어서요. 2021년 6월까지는 1.6%였는데 또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1.4%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용보험료율은 굉장히 수시로 많이 이제 탄력적으로 운용이 되다 보니까 또 변동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보험료 산정 방식은 저희가 실제 보수액이 있습니다. 그 보수액에서 저희 기준 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 경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준 경비율을 25%로 지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 사례 보시면은 300만 원 만약에 계약금을 받으셨다면 300만 원에서 저희 기준 경비율인 25% 75만 원을 제하고 225만 원이 저희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의 어떤 산정 보수 금액입니다. 요건 뒷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실업급여 그리고 또 출산 전후급여를 향후에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이제 여기 저희가 함께 보여드리는 그 표에 그것이 인정이 되면 이직일 이전에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충족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리고 단기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노무 제공 일수가 이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이거나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 제공 일수가 없을 때, 그리고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없을 때, 그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 예술인으로 계속 근로를 하셨을 경우 요 두 가지를 충족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 출산 전후 급여도 출산, 유산과 사산도 포함이 되고요. 그 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그리고 또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 또 소정기간 노무 제공을 출산일 전후로 하지 않았을 것, 수급 요건을 충족을 하시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지급 수준과 그 지급 기간에 맞춰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이전이 이제 개요였다면 저희 충남문화예술지원금의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료는 저희 지원금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복리후생비로 편성하여 사용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이행하지 않으시면 여러 가지 좀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챙기시고, 고용보험료 예산 편성 가능은 이제 복리후생비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 경비율 25%를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례비에서 0.75를, 그러니까 25%를 제외한다는 거는 0.75를 곱하시고, 그리고 보험료율을 또 1.4% 적용하면 0.014를 또 곱하시고, 사업자 부담분 그리고 개인 부담분을 꼭 2로 나누신 후에 보조사업자 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편성을 하시고, 예술인 부담금은 사례비에서 제외한 후에 납부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원천징수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월평균 보수 곱하기 0.75 나누기 저희가 곱하기 1.4%로 하셔서 진행을 하면 좋겠고, 기준경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보통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경비를 제외해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술인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에서 기준경비율이라고 해서 25%를 일률 적용해서
그 계약금액 곱하기 0.75를 그 기준 보수로 하고 여기에서 그 요율을 적용을 해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설명을 저희가 이제 드리지만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또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시면은 요율과 또 산정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제가 앞서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료율이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2022년 7월 1일부터 보험료율이 일부 조금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1.4%였는데요. 또 7월 1일부터는 다시 1.6%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된다는 점 꼭 좀 챙겨주시고, 아마 올해 이제 교부 신청하시면서 작년에 또 하셨던 분들은 괜찮지만 올해 다시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꼭 전화 한번 주셔서 저희 쪽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의처는 고용노동부도 있고 주요 그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이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험료 고지나 수납인의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 가지가 그 고지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평가 모니터링 및 환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모니터링입니다. 공공자금 집행의 적절성, 예술 지원 성과 여부 달성, 전문예술 단체 육성을 위한 모니터링 등에 있겠습니다. 평가의 구성으로는 평가 주체, 평가 항목, 평가 시기, 평가 방법이 있겠습니다. 평가 결과 환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기 연도 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 심의에 반영이 됩니다. 평가 결과 환류를 위하여 공모선정 심사 시 환류 점수 20%가 반영이 됩니다. 단, 평가 모니터링은 추진 상황은 사업 여건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평가 모니터링 평가 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획, 두 번째로는 집행, 세 번째로는 성과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후원 명칭 그리고 충남 문화 포털 저작권 상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 지원 사업이 공공 재원으로 진행되다 보니까요. 저희 각종 홍보물, 저희 포스터, 전단지, 현수막, 팸플릿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인쇄물에 반드시 주최 주관 후원 명칭을 표기를 하셔야 하고요. 혹시나 누락되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행정 감점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그래서 후원 로고는 충청남도와 충남문화재단으로 쓰시는 방법이 있고 또는 후원 명칭, 문구를 삽입하셔서 본 도서 그리고 전시, 공연, 사업에 대한 후원 명칭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타기관에서 이제 장소가 이렇게 후원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장소 후원으로 조금 명시를 하셔서 본 재원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충남 문화 포털을 저희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충남문화 포털 안내 그 링크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집에도 있고 여기 지금 저희 장표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선정 단체 그리고 개인은 문화 포털 예술인 등록을 반드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충남 문화 포털에는 충남 그 도내 15개 시군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행사와 예술인 정보 등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포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사 그리고 문화시설들이 있고 또 충남의 문화예술인들도 함께 넣어주실 수 있고 그리고 단체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또 그 사업하실 때 행사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포털 링크를 접속을 하시고 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하나 만드셔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그 메뉴에다가 문화 행사를 등록을 하셔서 클릭을 하시고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거기다 입력을 잘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공연 이미지 그리고 홍보 포스터 같은 것들을 꼭 첨부하셔가지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문화 포털에서 확인을 거쳐서 그 등록을 좀 해드립니다. 그래서 홍보 행사가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서 힘들게 어려운 여건에서 여러 가지 예술 활동 하시는데 그 부분이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작권 상담 안내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작권이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을 해서 쓰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폰트나 음악 같은 그리고 이미지에서 저작권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하시면서 또 전문 그런 이런 뭐 업체나 이런 데가 아니시기 때문에 아마 개별 작업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상담 서비스도 있고 또 교육이나 홍보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저작권 법과 제도에 대해서도 잠시 조금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혹시 필요한 그런 법률적인 상담이 있으면 꼭 그 저작권위원회에 접속하셔서 여러 가지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상담 사례 서비스도 있고요. 뭐 게시판에서 그리고 또는 방문 상담도 가능하시니까요. 그리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시니까 잘 챙겨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저희 쭉 지금 사업 운영 설명회를 좀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문의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업 분야가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나눠서 저희 예술지원팀은 총 5명의 이제 팀원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문의처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점심시간은 조금 어려우시고요. 업무 시간 9시부터 6시까지는 저희가 잘 응대해 드릴 예정이니까 반드시 문의사항 있으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스템 문의,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에도 이제 문의처 1577-8751 그리고 예술인고용보험도 근로복지공단 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이 문의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점 있으면 꼭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공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아르코 공연연습센터 서천이 있습니다. 서천 지역에 있지만 저희 예술인들 누구든 이용하실 수 있고요. 공간은 뭐 1층, 2층 여러 가지 중연습실, 무대도 있고 소연습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실도 있고요. 그래서 대관 방법은 저희가 따로 여기 지금 장표로 안내 드리는 것 그리고 자료도 활용하시고 수시대관, 뭐 정기대관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천구 장항에 있고요. 요거 대관료 운영 시간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예술 활동 하는데 좋은 거점으로 또 교류 공간으로 이용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2022년 충남문화예술 지원 사업 운영 설명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대면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오가면서 참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일상이 회복이 돼서 다음에 뵐 때는 기쁘게 웃으면서 예술인님들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사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여러분, 예술단체 대표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